곽지섭 북한영런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휴전선 너머에서 연일 군사훈련을 하면서 막말과 진서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친서 한 장에 그간 받은 냉대와 수모를 모두 잊은 듯 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김정은의 호의를 또 기다리는 듯 합니다. 몸을 더 낮추기로 한 듯 합니다. 북한이 조만간 등불을 밝히며 불나비처럼 또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도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뭐 책 잡힌 게 있나 하는 이런 말까지 들리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확정 편향, 즉 한 번 굳어진 인상, 한 번 결심할 절대를 절대 바꾸지 못하는 특유의 아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이런 우유부단한 대응은 북한이 우리를 더욱 우습게 볼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국민들의 자긍심과 훼손된 국격에 또 한 번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체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남과 북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정부나 뒤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정부의 냉철한 현실 직시를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3개월 전 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지금 이 시기에 새삼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해서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선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입니다. 아니, 걱정되어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보고 있듯이 정확한 상황인식에 기초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발빠른 초동대처에 만일 실패한다면 상황 걷잡을 수 없게 국면으로 치닫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미국의 양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핵을 보는 시각, 비핵화의 방법이 개념과 방법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에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핵 보유 국가 건설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고 일종의 국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부자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이꼴 김정은, 김정은 이꼴 체제안전, 체제안전 이꼴 핵무기라는 등식을 주민들에게 계속 주입해 왔습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 일종의 정체성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가 자체로 핵을 포기한 사례가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1993년 남아공의 비핵화는 소련의 붕괴로 체제 안전 위협이 제거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만델라 흑인 정권의 핵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테러 단체로의 핵무기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죠. 셋째, 북한은 6.25 전쟁 이래 미국의 침략에 대한 피포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했던 카다피 후세인 정권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사회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믿음직한 힘을 키워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은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넷째, 김정은은 물론 신문 방송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서 경제 중심 노선의 전환을 선포하긴 했지만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과거 핵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필요가 없게 된 추가 핵실험,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현재 핵 동결과 미래 핵 폐기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다섯째, 최근까지도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을 쓸어낼 정의의 보급이다, 후손만대에 물려줄 보급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8년 4월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내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을 비핵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이후에 북한에도 핵이 없고 우리 남쪽에도 핵이 없는 미국의 핵 우산이 철폐된 그런 상황을 가정한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공개 지시했던 핵탄두,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과 배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명령은 아직 수정되거나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핵무기를 생산도, 사용도, 시험도, 전파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여 국내 언론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핵 폐기라든지 배치 중단과 같은 발언은 일체 없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기관들은 영변 5메가토 원자로와 동창리 ICBM 발사대, 그리고 휴전선 인근지역 등을 정밀 추적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미북 간 외교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집착은 외환안으로 첨단 재래식 무기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군사 전력을 비대칭 전략무기로 보완함으로써
대남 군사력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군사 전략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협상에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자명합니다. 일단 명분을 확보하고 군사 공격을 예방한 후에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경제 외교적 실리도 얻고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핵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보다 고차방정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당근을 제시하며 북한이 교류협력에 호응하고 핵도 포기할 것이라는 소망의 기초에서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안보하고 경제적 실리는 실리대로 취하고 핵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북한의 전술인데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도 포기하고 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미사일도 쏘고 군사훈련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 보유는 분명히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를 허무는 반국제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특히 지금은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정신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DMZ 인근에서 긴장행위를 조성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은 6.25 전쟁과 끊임없는 도발로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핵미사일 보유까지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공갈과 위협에 늘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이냐 정권 붕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정공법만이 어떤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서 다시는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이라든지 대결의 위협이 사라지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는 좋은 것이다.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런 초딩 수준의 인식으로서는 북한을 상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깐 현실인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난 과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복귀해보면 분명히 새로운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설득하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가 풍요롭고 튼튼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평화와 통일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